예, 안녕하십니까. 홍익재단 박성우입니다. 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주제는 바로 이것, 공문자란을 통해서 본 고대 난생의 의미 고찰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복차를 통해서 저희 오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는 이 연구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중 고대 문헌의 난생에 관한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한중 전래문헌에 나타나는 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고문자란 풀이를 통해서 난생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이 현재 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고대 시기 건국이나 주요 인물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신화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조선 왕건 조선을 갖고 왔는데요. 삼국 유사에 보면은 당군왕건 관련 기록에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마늘과 쑥을 먹은 후 7일 후에 곰이 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국화형성기, 그러니까 기록에 출연하는 고주몽이라든가 이 부분은 박격거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석탈의 김수로 등이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고대 사료에서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유사한 여러 신화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은 현재는 사실되었는데요. 사무역기의 천지창조, 방고의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사라든가 태평화람에 기록된 인류창조, 여와의 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난생에 관한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화로 모두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신화를 간략하게 정의해보면 상상이나 신비스러운 이야기로 현재 문헌풀이 바탕으로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살펴본다면 실제로 발생한 어떠한 역사 사건이다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중 사료에서 모두 나타나는 난생과 관련된 설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경에 보시게 되면은 천이 현조에게 명하여 내려가 상을 만들게 하였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료에서는 은나라 설에 모치는 간적이라 하는데 유흥시의 딸로 제국의 차기가 되었다. 세 사람이 목욕을 하다가 현조, 그러니까 검은새죠. 검은 새가 그 알을 떨어뜨린 것을 보았고 간적이 받아 삼켜 임신해서 설을 낳았다라는 사료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생을 고대 시기 영웅이나 건국 시조의 탄생과 결부해서 신비화하고 권위를 부여하였다고 현재 보편적인 인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연유로 이 난생을 이용하였는가? 즉 인물들의 등장에 있어서 난생으로 표현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본 논문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본 논문은 난생 실화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기초 작업으로 고대 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난생과 관련된 용례를 제시해서 검토를 해보고 당시 의미 형성에 대한 배경과 확대된 의미 변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헌 이해에 있어서 가장 1차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문자, 그러니까 고문자 란 자형 분석을 통해서 최초 난생 기록의 근본 발생 원인과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로 본론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전래문헌에 나타난, 그러니까 정확히 한중 전래문헌에 나타나는 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공고에서는 왕규가 제정한 이중증거법을 좀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중증거법이 뭐냐면 지상의 자료, 그러니까 종이의 자료, 전해져 내려오는 자료와 그
그리고 출토된 자료를 상호 비교해서 보다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는 란과 관련된 전래문헌, 한중 전래문헌의 용례를 수집해서 좀 살펴보고요. 필요하다면은 출토된 용례도 함께 비교해가면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 전래문헌에서 란을 보시게 되면은 삼국유사죠. 삼국유사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박격거세에 관한 얘기인데요. 100만 무릎을 꿇고 절하는 형상으로 있었다. 거기를 살펴보니 보랏빛 알 한 개가 있고 내려와서 그 알을 가르니 형상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산의 아이가 나와 얻게 되었다. 이름을 혁거세 왕이라고 하였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동사료죠. 삼국유사 이번에는 김수로 왕에 관한 얘기인데요. 좀 줄여서 얘기를 해보면은 마치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6알은 태어나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훌륭하였다.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석탈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임신한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 마땅히 이를 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해서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함에 넣고 바다에 뛰어온 대로 맡겼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전부 위인들의 탄생 기록을 알과 결부시켜서 독특하고 비현실적인 출생으로 서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보편적인 인식으로는 고대 시기 왕족들이 자신들의 시조를 신성하게 하기 위하여 왕가의 권력을 강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문헌에 나타난 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헌에 있는 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한화대사전에 있는 란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생,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육, 그러니까 양육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동식물의 자성생식 세포, 곤충의 발육 과정의 첫 번째 단계, 여섯 번째는 보관, 일곱 번째는 남성의 생식기, 여덟 번째는 소의 일종, 아홉 번째 청백색의 수칙, 알이나 타원 형태의 물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해 드릴 건 아니고 언급할 만한 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용례를 제시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출토 자료에 기록된 용례를 함께 제시해서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헌과 비슷하게 중국 문헌에서 역시 위인 탄생을 란하고 결부시켜서 결부한 그런 용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음나라 설에 놓치는 간적이라 하는데 유흥시의 딸로 제국의 차비가 되었다. 세 사람이 목욕을 하다가 현조가 역시 까만새죠. 현조가 그 알을 떨어뜨린 것을 보았고 간적이 바다 상태에 임신하여 설을 낳았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기 음봉기에 보시게 되면은 진나라의 선조는 제 전국의 후손 여수라고 한다. 여수가 직무를 짜는데 현조가 알을 떨어뜨려 여수가 그것을 받아 삼켰고 아들 대엽을 낳았다. 대엽은 소전의 자식을 아내로 맞지 않는데 여와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기에서는 현조가 떨어뜨린 알을 삼킨 후에 상과 진의 시조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이러한 내용을 전국시기 출토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박초관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상박이라는 것은 상해 박물관에 소장된 주간 자료를 얘기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설에 놓치는 유흥씨의 딸이다. 요대에서 거닐다가 제비가 알을 물어 그 앞에 던져주니 받아서 그걸 삼켰다. 3년 동안 임신하여 가슴 부위를 그어 태어나니 큰 소리로 존경을 나타내었다. 설이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전부 다 종합해 보면은 새, 그리고 모체, 그리고 알, 예사롭지 않은 인물에 탄생하는 평범하지 않은 출생 경로를 지니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문장 서술 방식이 선진시기, 그러니까 전국시기 때 이미 존재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바로 이 부와 무육 등의 문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내용을 보면은 암탉이 아무리 많아도 수탉이 없으면 또 어떻게 알을 부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란 자체에 알이 아니라 부화의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음량의 길을 유명하더라도 수것이 없는 한 것은 부화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란 자체의 R이 아니라 부화의 의미로 의미가 확대돼서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좌전에서 보면은 자서가 말했다. 승을 새의 알과 같이 내가 보호해 키워주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의역입니다. 보시게 되면 자서할 승이 마치 알과 같아서 내가 나의 날개로 자라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보호해 키워줬다라고 해서 이 란이 의미가 확대되어서 무육, 그러니까 정성껏 키우다, 육성하다의 의미가 확대되어서 정성을 보살게 키운다는 의미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R하고 무육 의미 이외에 또 이 남성의 생식기 또는 고안의 의미하는 문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주경에 보시면은 입술이 퍼렇게 되고 혀가 말리며 고안이죠. 란이 수축하면 힘줄이 먼저 상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동사교에서 혈맥이 왕성하지 못하면 힘줄이 오그라지고 입술이 퍼렇게 되고 혀가 말리며 란이 수축하면 힘줄이 먼저 상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보면 혀가 말리고 란이 수축해지면 죽는다. 똑같이 세 개 다 동사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모두 의학을 기록한 황제내경입니다. 황제내경에 수록된 내용인데요. 남성의 특정 부위로 란을 사용할 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 황제내경학의 내용과 출토된 마음태 한묘 백서의 내용이 문장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황제내경에서 입술이 퍼렇게 되고 혀가 말리며 고안이 수축한 힘줄이 먼저 상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혀가 빠지고 란이 말리면 힘줄이 먼저 상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 뒤쪽 똑같죠. 직근선사라고 해서 내용이 똑같고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로 문장 문맥이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설권 난축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함란 여기 설함 란권이라고 해서 고안이 말린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먼저 이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마흥태백설이 이 글자로 나와 있는데요. 정리자, 여기서 정리자는 마흥태백설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마흥태백설을 정리한 팀인데요. 이 글자에 대해서 이 란하고 이 본의 생략형으로 구성되었고 인체 란의 전용 글자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분석을 하지 않아도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은 이 글자를 란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전래문헌의 근거에서 보면은 란은 우리에게 익숙한 란 아래 의미와 함께 위인의 신비로운 탄생하고 연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화되다, 무육하다, 양육, 그리고 남성의 고안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술토문헌에 기록된 자형 란을 분석을 해서 본의와 인신의를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용례를 함께 검토해서 난생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설문해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알란자입니다. 알란자 고대 고문자인데 무릇 동물 중에는 젖이 없는 것이 난생한다. 상형이다. 무릇 란에 속하면 모두 란을 의미 요소로 한다고 했고요. 단어체 줄을 보시게 되면 이 유는 유죽을 말한다. 오직 사람과 함께 네 발 달린 짐승이게 있다. 그러나 그 자식은 태생한다. 그리고 우충, 인충, 갑충, 충은 새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닐이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은 갑각류. 그래서 이것과 함께 모든 곤충은 모두 유죽이 없다. 그 자식은 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가운데에서 젖이 없는 것은 알에서 태어난다라고 했다라고 단어체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견해에 근거해 보면은 자연란은 최초 난생 동물의 알을 형성하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청대 왕균 설문성례에 적어놓은 걸 보면은 란은 물고기 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형을 분석해 놓은 내용인데요. 물고기는 본래 난생하고 이 알은 마치 쌀과 같고 중심 부분을 가리고 나온다. 즉 막에 있는 것은 쌓여 있는 듯하다라고 해서 자형 분석을 좀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균의 설문성례를 보게 되면 자형 란은 물고기 알을 형성하였다는 또 다른 견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형은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요. 춘추전국 시기부터 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란은 대부분 이렇게 약간 좀 타원형으로 생겼고요. 그 가운데 뭔가 좀 주머니가 있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뭐든지 다 이렇게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두 자형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형, 방금 봤듯이 춘추 전국시기부터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동물의 알을 형성하였다, 물고기 알을 형성하였다 이 부분은 글쎄요, 제 공자 형태에 보면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방금 전에 보셨던 이 C열 요거에서 이 자형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연자, 중국어는 로안인데요, 이 자형하고 같이 함께 내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당시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진때 이때 자형하고 알란자와 비슷한 자형이 있습니다. 등역북자인데요. 비슷한 자형을 좀 차이를 내주기 위해서 조금 소리 요소를 좀 갖다 붙여서 정확하게 알란자를 표시해주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골문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런 형태의 자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한평 교수는 이 지금 옆에 이 부분을 갖다가 채모 형태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남성의 생식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지금 아까 보셨던 알란자 공문자 형태인데요. 이 남성 생식기의 일부분을 확대해서 나타내었다라는 견해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갑골문 자형 이 글자 자체가 란자다라고 고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진한평 교수가 얘기한 거는 이 란자의 고문으로 제시한 이 자형 자체도 이 갑골문 형태와 흡사하기 때문에 이 자형을 란으로 구속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북한대학교 구석현 선생이 얘기한 것을 보면은 갑골문 자형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탁입니다. 탁으로 구속을 하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 편방에 있는 건 확실히 칼도자가 맞습니다. 칼도가 맞고 그 옆에는 남성의 생식기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를 좀 갖고 와봤는데 경신일에 왕이 점친다. 내가 강족에게 형벌, 생식기자로 형벌이겠죠. 하면 죽지 않을까요? 라는 예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갑골문 자형, 지금 이 부분하고 이 자형, 이 두 자형은 이 편방, 이 가운데 있는 편방하고 이쪽 편방하고는 동일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만의 개혁수능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란자는 이 음경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자라는 형태가 흡사하다. 그러니까 란은 최초 사람의 음란을 현상한 글자다. 그리고 동물의 알은 후기에 생성된 의미로 풀이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설무신증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란의 본인은 사람의 음란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앞에 언급했던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렸던 문헌 내용하고 그리고 태연에서도 보면은 태연 주를 보면은 란은 음문이다라고 해서 이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황간의 주장을 보시게 되면은 남성의 음기를 나타내는 중국 한 지역의 방언이 란의 부분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총괄해서 이전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를 해보면요, 전국시기 자형 란은 공문체 형태의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변화되어 전승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학자들이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게 칼도자도 마찬가지로 상대나 서주식이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자형이 생략되거나 좀 축소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공문자에는 되게 보편적으로 되게 자주 이런 현상은 축소되고 이 생략돼서 무화되는 현상은 왜 보편적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문자 전승 과정을 근거해 보면은 란 또한 이러한 변청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출토 자료의 한계로 꼴문의 남성 음기 형태의 자형과 전국시기의 자형 란 형태의 전승 과정의 근거가 미흡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비록 란의 본의에 대해서 확증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용례를 통해 확인을 했듯이 일찍부터 음란의 의미로 사용됐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 사기에 보면은 현조가 그아를 떨어뜨린 것을 보하고 간적이 받아 삼겨 임신하여 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가영
같은 경우에는 이 문헌 내용을 보고 라는 즉 남근을 의미하고 알을 삼킨다는 성교의 등장을 의미한 방법이라는 견해를 나타내는데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게 현조가 검은 새가 아니라 부적이나 무리의 토템을 나타내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당시 문장서술의 어떤 의무 동작으로 풀이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상주시기 동해 주요 활동 지역인데요. 주요 활동 지역이 현재의 산동성, 하남성, 동부, 그리고 강조성 및 안희성 북부, 하북성 일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해의 주요 토템 역시 새였다는 한국 학술계 정책에 따라서 한국 역사사료에 라는 등장은 필연적이었다. 이 방법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란의 문자 분석과 전래문을 기록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를 해보면은 라는 남성의 의미를 지칭하는 동시에 알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점차 생명의 탄생점 보금자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의 알로 발전이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비범하고 신이한 인물을 탄생을 나타내는 일종의 강조된 문법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즉 후대 위인의 탄생을 난생에 빗댄 바탕에는 이러한 란 의미 발전이 반영되었다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후대로 전해지면서 이러한 란의 의미 발전 및 당시 의미법을 사용한 문장 서술 방식의 발전 배경이 전해지지 않았고요. 신화로 변질되어 인식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인데요. 대부분의 한중 사료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난생을 위인의 탄생과 결부하여 서술을 하였고요. 중요한 부분은 정규시기에 이미 이러한 서술 방법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감골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남성 생식기 형태 자형이 후대로 오면서 자형이 축소되었고 란의 문자는 그려 전승되었다. 그리고 일찍부터 음란의 의미로 사용된 전래문의 기록을 함께 넣어 고민해 본다면 란은 본래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4기에 출연한 현조가 토템을 나타낸다는 근거에 따라서 고대 시기 자료 기록에 있어 특별한 인물 탄생의 심부름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의미법으로 란을 적용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총괄해서 말하면 란은 최초 단순한 사물을 나타내다가 문장 서술에 연된 일종의 의미법의 일환으로 고대 시기 미인옥은 지도자 탄생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위인의 난생설화는 단지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과학적 분석이 어려운 신화로 인식하기보다는 위인이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는 문이법으로 해석하고 사실을 신화가 아닌 사실을 내포한 내용으로 시각을 달리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